나 오늘 궁금했어. 뇌과학 책입니다. 책은 갖고 있니, 소연아, 오늘은? 책은 항상 없어요. 어? 책은 없어요. 책이 없어? 야, 네. 책 없으면 네 머릿속에 다 있어? 큰일인데? 선생님 갑자기 난감해지네. 원래는 그 전자책을 하려 했는데, 어? 원래 전자책을 하려 음, 했는데, 오늘 그 회원가입 하는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자, 이 책에서는, 뇌가 어떻게 발달을 해왔나? 또 뭐 뇌가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 진화론에 따르면 이른바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이렇게 진화해 온 그 과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네.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뇌가 생겨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음, 제일 처음에는 그 신경이라는 기관이 생겨났다는 거야. 이유가 음, 왜 신경이라는 기관이 생겨났다는 거야? 그, 뭐였냐? 그, 결국은 그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아, 음, 그러려면 바깥 세상에서 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음, 정보를 세포들끼리 교환할 필요가 생겼다는 음, 거야. 그래서 그런 바깥 세계의 어떤 그 정보를 세포들끼리 교환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서 그 교환을 전담하는, 음, 교환을 담당하는 것들이 바로 요 신경이라는 기관이 우선 생겨났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그 신경이라는 기관이 생겨났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 신경이라는 기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전기불을 늘 네. 켜놓으면 네. 에너지가 많이 전기 요금이 많이 들잖아. 네. 그러니까는 밤에는 전기불을 켜고 낮에는 전기불을 뭐해? 꺼야죠. 끄잖아. 네. 이런 것처럼 신경이라는 기관도 늘 활성화되어 있으면 음? 그 신경이라는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지. 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뭐 하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네. 바로 그 정보를 전달할 때는 신호를 켜고 음흠. 평상시에는 뭐야? 끄고. 음, 끄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그 음. 아낀 에너지를 정보를 전달할 때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 바로 그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그 이전에 비해서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신경이라는 기관이 점점 그 발달해 왔다는 거예요. 어? 음.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동물들이 뇌가 있는데 뭐 일단 파충류의 뇌도 있고 뭐 조류의 뇌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장류라고 얘기하는데 영장류의 뇌가 특별히 다른 곤충이나 뭐 이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영장류의 뇌가 더 발달하는데 왜 하필 영장류의 뇌가 발달했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 책에는 영장류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음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각 정보지. 네. 시각 정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많이 들어오는 정보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음,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뇌가 뭐였다? 커졌다.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뇌가 커졌다. 음, 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의 뇌가 커졌는 건가라는 분에서 처음부터 뇌가 커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뇌가 커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하면 집에 있는 컴퓨터는 뭐 이렇게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 조그맣잖아. 네. 이거대야 이제 이렇게 탁상용 컴퓨터인데 뭐 기상청 같은 데 있는 컴퓨터는 어마어마하게 큰 컴퓨터인 거 알아? 뭐 슈퍼컴퓨터 해가지고. 알아요. 그 이유는 그 이것처럼 많은 데이터 먹고 음, 잘 보려고. 그렇죠.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큰 컴퓨터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음, 그런데 뇌가 이게 커지는 것들이 그럼 뇌를 이렇게 계속 키워야 되는데 어? 네. 뇌를 계속 키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두개골이 우리 머리에 이제 두개골 속에 뇌가 있잖아. 네. 근데 이 뇌를 계속 키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선택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선택한 방법이. 그래서 그, 들었다. 그래서, 음, 너가 큰 걸 담아야 돼. 네. 옷 같은 걸 큰 걸 담아야 되는데 뭐지? 쇼핑백에 담아야 되는데 큰 옷이 그대로는 안 들어가잖아. 접어서. 또 접으면 되지. 음, 그러면 뇌는 뇌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꾸불꾸불하게 쭈글쭈글하게. 그러니까 뇌가 왜 쭈글쭈글한가 하필 이라는 부분에서 쭈글쭈글한 주름이 생겼나라는 부분들은 그 표면을 이렇게 쫙 펼치면 그 표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음, 뭐 하면 쭈글쭈글쭈글하게 해놓으면 그걸 쫙 펼쳤을 때 표면적이 늘어나겠지. 네. 그래서 그 작은 두개골 안에 더 큰 두뇌를 뭐하기 뇌를 담기 위해서 뇌에 쭈글쭈글 주름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말 돼? 음, 네. 그러니까는 이걸 우리가 이 과정을 아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뇌를 보니까 이게 쭈글쭈글한 거야. 음, 왜 쭈글쭈글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장 그럴듯한 얘기가 지금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럴듯하게 지원했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동물의 뇌 같은 것과 이제 이거 비교를 해보겠지. 그러면서 이제 왜 그랬을 건가라는 부분들을 찾아봤던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지금 예주 오기 전에 우리가 잠깐 그 앞부분 이야기들을 했었어. 뇌가 어떻게 발달했는 건가에 대해서. 자, 예주 왔으니까 진행. 예주나 서윤이 누가 먼저 할 거야? 저부터 할게요. 서윤이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되게 공포 분위기로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능하다곤 했지만, 이게 만약 공포를 이기지 못한다면 한 시간도 못하고 뛰쳐나온다고 나왔던,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험 기간에 뭐 해야 될 때, 이게 과연 쓸모가 있,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 되게 딱 짧게 한 시간 정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겁이 일단 없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겁이 많은 사람은 이게 처음부터 공포 분위기에 너무 무서워서 집중을 하나도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공포 분위기로 성적을 올릴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포를 느낄 때 그 순간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이 후에도 잘 나타나는 건 맞지만, 그 공포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그 무서운 상황에만 뇌가 둘러싸여가지고 그 기억이나 생각을 잘 못할 것 같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공포 분위기가 있으면, 네, 그래서 공포 분위기로는 성적을 올리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이 책에 따르면 그 공포 분위기를 느꼈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마구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 공포물을 전혀 못 보는 무서운 걸 전혀 못 보는 분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우려했듯이 그걸 참아낼 수가 과연 있을까 그 공포 분위기를 그리고 그 공포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막 어디에서 뭐가 나타날 것 같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저에게는 적용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를 준비해서. 음. 자, 그래서 지금 서윤이가 지금 이야기했었는데 이 책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뇌와 공부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음 주 글쓰기 과제가 이겁니다. 뇌와 공부. 오, 뇌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에세이, 글을 여러분이 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요 책 자료를 모여서 활용해서 이 책에 보면 여러 군데 흩어져. 지금 그 서윤이가 말한 그 부분에도 나와 있고 다른 부분에도 보면은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이렇게 뭘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여기서 서윤이가 말했던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공포스러운 음악이나 영화를 틀어놓은 상태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가 더 잘 된다는데 단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그게 뇌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그걸 여러분들이 뇌과학의 입장에서 뭐 한다는 거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책에서 보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공부와 관련된 뭐 그 공부가 꼭 이제 뭐 국영수 공부만 있는 게 아니겠지. 뭐 예를 들면 뭐 음악을 더 잘하려면 뭐 스포츠를 더 잘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뇌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분 꿀팁 그런 팁을 제공해 주는데 이 책은 이 책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 여러 개가 근데 흩어져 있어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해서 모아서 그것만 모아서 하나의 글을 작성해 보는 그런 글쓰기를 할 거라는 얘기지 다음 주에 음, 이해가 네, 예주야? 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글쓰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그 저자들이 글을 쓰는 방법이 그래 글을 쓰는 방법이 뭐 세상에 없는 거를 새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기존에 사실 다 있어. 근데 자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필요한 것만 모아서 뽑아가지고 재구성해서 관점을 갖고 자기의 관점을 담아서 이렇게 쓰는 게 글쓰기의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주나 소연이가 바로 그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을 글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가 독서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때 책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뭐해? 찾아내어서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독서지. 내가 필요한 자를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물론 처음부터 쭉 읽었지만 특별히 이제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서 다시 한번 여기 훑어보기. 훑어보기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그 찾아낸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재구성해서 이제 글로 작성해보는. 그리고 뭐 이걸 하는 이유는 어차피 예주와 서윤이가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뭐 공부를 늘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실제로 뇌과학과 관련되어서 공부 방법을 뭐 알 수 있다라면 좀 더 이렇게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글쓰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질문 예주나 소윤이 다음 주 글쓰기 과제에 대해서 없고
그래서 이 책 범위 내에서만 할 거야. 다른 음, 이번에 인터넷 검색 이런 거 안 하고. 음, 이해가? 그래서 네. 네. 다음 주 글쓰기 같은 경우는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음, 선생님이 이 책에서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뽑아놨어.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뭐해? 충분히 일부만 뽑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뽑아내느냐. 근데 그것들 어떻게 그 재구성해가지고 그 주제 그 뇌와 공부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만을 중심으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쓸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어떤 그런 글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이제 평가 어떤 그런 준거,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현이가 얘기한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자, 책이 몇 쪽이냐면, 여기가 서현이는 책이 없다고 해서 예주 114쪽이야. 자, 두 번째 문단. 예주 읽어볼까? 학습의 대부분은 기억이야.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두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시험에서든 높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겠지. 자, 그렇지, 첫 번째 전제가 학습은 대부분 뭐다? 기억이다. 기억이다. 학습, 뭐 기억이 전부가 아니야. 하지만 어쨌든 학습에 있어서 기억을 잘하는 것들이 차지하는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뇌가 감정 상태에 따라서 뭐가 기억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야. 뇌가 그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기억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그런 전제를 하는 거야. 만약에 감정 상태에 따라서 기억의 정도가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고 한다면 요런 이야기가 안 나올 거란 얘기. 자, 그래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어떤 상태의 감정에서 기억이 더 잘 된다는 거야. 응? 예주. 응? 무서운 분위, 뭐라고? 공포 아, 분위기에서. 공포. 기억, 즉, 무서운 체험 할 때, 어, 연결된 신경세포들이 이후에도 수시로 연결되어 되면 극도로 공포감을 만들어낸다. 요게 이제 그 뇌의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결된 신경세포들이 이후에도 수시로 연결된다는 거. 결국 이것이 기억이 잘 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보다 뭐일 때? 공포, 무서운 체험을 할 때 그렇다는 거야. 이 내용이 써져야 되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은 금방 잊히는데 무서운 경우 좀처럼 잊히질 않고 트라우마로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공포감은 더 기억에 남는데? 왜 공포감이 더 기억이 잘 남을 것 같아, 서윤이? 예주, 응? 마이크 꺼져 있어, 예주. 115쪽에 나와 있잖아. 어, 공포감이 수십만 년 전 지구상에 응. 나타난 최초의 인류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왜? 왜 다른 감정, 뭐 사랑이나 뭐 여러 가지인데 왜 하필 공포감이 그랬다는 거야? 음, 살아남기 위해서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에. 어,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을 기억해서 뭐 했다? 피해야 했다. 그래서 요
공포감을 갖고 그걸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은 더 살아남은 거고, 그게 무딘 종족들은 뭐 한 거야? 그 잡혀 죽은 거잖아. 그 공포감이 더 발달된 것들이 계속 전해져 내려온 거야. 우리 흔히 말하는 적자 생존. 응? 공포감을 느낀 애들이 그 뭐야, 겁 없는 애들은 그냥 잡아먹힌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근데 위험을 빨리 감지하는 애들이 무슨 튀던가 도망치던가 뭐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은 애들이 번식을 해서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대대손손 물려줬기 때문에 그런 공포감들은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것들을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것들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마지막 문제 읽어보자.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주.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서로 연결된 두 개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활동할 때 기억이 잘 만들어지고 강화된다고 해. 특히 공포감을 느끼게 해주는 편도체의 신경세포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와 함께 활동할 때 기억이 잘 만들어지지.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편도체 신경세포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와 활동할 때 기억이 잘 만들어진다. 여기 이제 기본 전제야. 뭐 이건 왜 그런지는 설명이 안 나왔어. 서로 연결된 두 개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활동될 때 기억이 더 잘 만들어지는데 이 두 개의 신경세포 중에서 특별히 이 편도체 신경세포, 공포감을 느끼게 해준 편도체 신경세포 플러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 이 두 개가 합계 활동할 때 기억이 최고로 잘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더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그 다음 쪽 116쪽이겠네. 116쪽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단. 과학자들은 116쪽이요? 116쪽 요 의자에 앉아 있는 이 그림 밑에. 과학자들은 공포감을 느낄 때면 뇌 속에서 편도체가 활동을 시작하고 이때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는 사실에 주목했어. 그래서 여기서 아까 편도체 신경세포가 기억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 기억을 아니 편도체 신경세포가 뭐 한다는 거야?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는 거야. 공포감을 느꼈을 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 그냥 편도체만 자극해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만드는 실험을 해보았더니 공포에 떠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어려워. 노드아드레날이라는 신경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음악이나 이런 걸 틀어주면 결국 뭐 노드아드레날이라는 신경물 전달 물질이 분비할 거고, 그러면서 공부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가 뭐해서 함께 활동해서 기억이 더 뭐 할 거다, 잘 만들어질 거다 라는 식의 그런 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그럼 이걸 네가 이제 다시 뭐 한다는 거야? 이거 필요한 내용을 뽑은 상태거든, 지금. 이 글에서 지금 얘 들어있는 건 다 빼고, 그럼 다시 이제 이거를 너가 재구성해야 돼, 재구성.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공부를 잘 하려면, 잘 하려면
어? 뭐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할 때 이거 두 개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활동될 때 기억이 잘 만들어진다. 특히 어? 오랜 옛날부터 생존을 위해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발달했다. 공포감을 느낄 때, 이게 왜 자꾸 이게 나오지? 공포감을 느낄 때, 뭐였지? 편도체 신경부, 요거, 편도체 신경세포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이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활동하면 가장 기억을 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부할 때 무서운 음악을 틀어놓고 어, 뭐 외울 것을 암기한다면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며 해마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 결국 우리는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소제목으로 왜 이래 공부 뭐야 무서운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하자. 팁 1, 뭐팁 하나 해가지고 너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의 소제목의 글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해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글 안에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뽑고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뭐하고 재구성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뇌과학적 부분에 뇌과학의 의미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가보는 그런 활동들이 다음 주 어떤 그런 글쓰기 활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글쓰기를 잘하려면 사실은 그 이전에 뭘 잘해야 돼? 독서를 제대로 잘해야지만이 그 글쓰기가 가능한 그런 부분일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작업들 우리가 다음 주에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윤이가 얘기했던 대로 그 왜 공포스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뇌과학적 입장에서 지금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주하고 서윤이가 앞으로 시험 공부할 때 아주 뭐 으스스한 음악을 틀어놓고 나면 막그 귀신의 집 무슨 배경음악 같은 거 있지.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틀어놓고, 방 분위기도 막 이렇게 으스스하게, 만들어 놓고, 해골도 하다 갖다 붙여놓고, 그러고 공부를 한번 해보던가. 아니면 예주하고 서현이가 나중에 이제 독서실, 요새 스터디 카페? 음. 스터디 카페를 이 뇌과학을 이용해서 스터디 카페를 그런 거 있지. 그 공포의 집인가 뭐 이런 거 있지. 음. 그런 걸로 조성을 해놔가지고 뇌과학의 바탕을 둔 최고의 그 학습 그 스터디 카페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소연 어떻게 생각해? 근데 어, 저요?
어떻게 생각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는 아닌 것 어? 전 아닌 것 같아요. 안 들려, 목소리가. 예주, 뭐, 근데 음. 그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무서운 분위기로 해놓으면은 거기에 다니는 애들은 그거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무서운 걸 못 느끼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음. 나중에는 그럴 거다. 뭐, 그럴 수도 오는 있겠네. 사람이 확 줄지 않을까요? 어느 사람이 확 줄 것 같아. 망한 아이템이야?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 예주. 저는, 이 책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설명도 쉽게 돼 있고, 어, 아니,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되게 쉽게 돼 있어서, 새로 깨달은 부분, 새로 알게 된 부분도 많고, 인상 깊은 부분도 많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고, 새롭게 신선하게 느꼈던 부분은 어디인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여기 77쪽에, 어, 신, 뇌과학 대신 신경학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의학 드라마를 즐겨 보는데, 그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치료를 하는 학과가 신경과, 신경외과 이렇게 불리잖아요. 근데 왜 뇌과 이렇게 안 하고 신경과라고 하는지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영국의 의사 토마스 윌리스가 딱 뇌해부학이라는 책을 할 때 신경학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 되게 상식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보면은 다른 뭐 심장이나 간이나 콩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증을 할 수 있는데 왜 뇌를 기증한 사례는 거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저도 이때까지 뇌 기증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 식물인간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뇌를 기증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빨리 이 수술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떤 것이 인상 깊었나요? 전 일단 아까 제가 발표했던 그 공포 분위기 그것도 되게 신선했는데 제가 딱히 과학을 좋아하질 않아서 막 보다가 지루해지고 있을 때쯤 이렇게 잠깐 재밌는 상식 같은 게 나와서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볼 수가 있었고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았던 공포랑 이 공부랑 이게 뭔가가 관계가 있다고 해서 되게 신기해서 기억에 정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음, 선생님은 어떤 것이 기억에 나요? 네, 저도 뭐 이쪽 그 뇌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이렇게 몰랐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뇌가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발달해 왔나라는 그 부분들에서 이제 과거에도 이제 뭐 우리 뇌 안에 무슨 파충류의 뇌, 뭐 무슨 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뇌가 이제 함께 이렇게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확인되었었고, 제가 제일 흥미를 느꼈던 부분들은 뇌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도 뭐 이렇게 뇌에다가 무슨 뭐 전극 장치를 해줘가지고 뭐 어떻게 바로 이제 무슨 뭐 입력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뇌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복제해낼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라는 부분들이 이 책 후반부에 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게 그냥 공상 속에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가능한 그런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오싹한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에 따르면 그냥 뇌도 어차피 그 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다. 그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걸 이렇게 해독하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기 신호를 주고받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공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생략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이게 영화 같은 데서 옛날에 매트리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보면 이렇게 태권도를 자기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무슨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듯이 뭐 이렇게 칩을 꽂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복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되면 그 사람이 뭐 익히게 된다라는 것들이 아 저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했었는데 이 책에 따르면 그것들이 정말로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서 근데 과연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 아니면 그런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 어떻게 되는 세상이지? 그렇게 되면 뭐가 변할까? 뭐가 안 변할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마음이 복잡했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뇌졸중이나 우울증 같은 질병을 뇌에다 전글 심어서 뭐 이렇게 보내면 그런 것들도 이제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치료라는 법에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희망적이지만 하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신비로움, 감정 뭐 이런 오묘한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되면 좀 많이 허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생각,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하나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던 얘기 마저 이어서 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13쪽 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여기 이 사진이 보이는데 기억나? 서윤아?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 안에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무슨 뇌가 있다는 거야? 그대로 파충류의 뇌가 있고 또 무슨 뇌도 있고 포유류, 포유류의 뇌도 있고 그 다음에 영장류의 뇌도 있고 그래서 파충류의 뇌가 가장 작지. 그리고 포유류의 뇌가 되면서 조금 더 커졌고 그 나서 이제 영장류의 뇌가 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커지게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뇌는 그냥 냄새를 맡거나 사물을 볼 수 있는 정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밤에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낮에 이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아까 시각 정보를 많이 얻는 과정에서 뇌가 커졌고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커지면 이 두개골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쭈글쭈글 주름이 생기는 것 형태로 이렇게 점점 발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책에 따르면 그러니까 진화의 증거라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파충류, 포유류, 영장류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본능적인 행동, 그 파충류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가장 근원적인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저기 한다 하더라도 가장 그 근본적으로는 그 파충류와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가장 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제 이 이야기 부분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하게 된 것들이 우리 뇌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대? 14쪽에. 음, 불을 사용해서 뇌의 변화요. 어, 불을 이용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고력이 발달하고 공포감이나 싫은 감정을 극복할 수 있어. 그거하고 뭔 상관이야? 불을 이용하는 거하고 사고력이 발달한 거하고 그러니까 사고력이 불을 우선 발달한 거. 사용하면은 어, 불로 동물이나 짐승을 이렇게 내쫓을 수 있잖아요. 응, 그래서 만약 도망가기만 하면서 공포심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응, 불을 어떤 사물을 사용해서 응. 그 공포심을 떨쳐냄으로써 사고력이 발달한다는 거 아닐까요? 예주는 그렇게 해석했고,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 불을 사용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날고기를 먹었다는 거야. 날고기가 질겨.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한 턱이 필요해. 뾰족한 이빨이 필요해. 근데 고기를 이제 익혀 먹기 시작하니까 고기가 연해, 부들부들해.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해? 이 턱이 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빨이 날카로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턱이 하는 일이 역할이 줄어들어져서 턱이 작아졌다는 거야. 턱이 작아지니까 뇌의 용량이 더 커졌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가
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면서 오히려 뇌가 그 더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뇌가 커져서 더 이제 사고가 발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정보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창의적 이성적을 판단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예주? 그러니까 지금 음, 예주가 말한 방식의 설명도 있는 거고, 지금 이 책을 보고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이 책을 바탕으로 설명한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게 더 그럴듯한 설명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할 거지.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뇌가 점점 커졌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쪽에 보면 여기 뇌 그림이 나오지. 네. 뇌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 예주가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줄까? 대뇌 피질의 구조? 아, 뭐가 있는지? 전, 음, 전두엽, 두정엽, 식두엽, 후두엽, 뇌간소뇌. 요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대뇌 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뇌 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가 이제 뇌 구조해가지고 뇌는 뭐가 있다는 거야? 편도체, 해마, 시상하부. 요 편도체하고 해마가 아까 이 편도체에서 아까 그 공포감을 느꼈을 때 무슨 뭐 신경물질이 발생한다고 그랬고, 요 해마가 이제 뭐야? 기억을 저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지.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두개골의 85%는 대뇌고 10%는 소뇌가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전두엽, 뭐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대뇌피질들이 각각 하는 일들이 제각각 뭐 하더라?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쪽에 요 18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 그래서 전두엽 하는 일, 기억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조절해. 전두엽이 그 일을 한다는 거야. 전두엽. 두정엽, 통증, 촉각, 가려움 등의 정보를 전달해.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측두엽, 후두엽, 시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는 일들이 제각각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것들 중에서 사람마다 어느 특정 부분이 더 발달할 수도 있고, 덜 발달할 수 있고, 사람마다.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타고난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부분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경우들도 또 있는 거지. 또 질병에 의해서 특정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그 역할을 수행을 못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 어쨌든 이런 과학자들에 의해서 요 부분들이 다 연구가 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쪽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뇌가 중요하겠지만, 그 뇌가 바로 세포로 이루어지는데, 그 뇌 세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 뉴런.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그 뉴런에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를 켰다가 꺼는 방법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컴퓨터도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반도체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전기 신호를 이렇게 보냈다 껐다 보냈다 하는 거거든요. 영과의 그 신호를 얼마나 이제 많이 빠르게 이렇게 보내느냐 어떤 그런 부분이지, 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뇌는 우리 컴퓨터보다 더 뛰어나도 하는 것들이 뇌 안에 이른바 1000억 개, 1000억 개의 어떤 정도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컴퓨터의 어떤 그런 반도체 그 소자를 뭐 1000억 개 정도를 가지고서 작동을 시키면 결국은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뇌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뇌에 해당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런 것들에 지금 현재 어찌 보면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좌뇌 우뇌에 이제 신경섬유 물질로 많이 연결돼 있고, 좌뇌 우뇌는 많이 알지 않나? 좌뇌와 우뇌의 음, 특징에 대해서는 좌뇌와 우뇌의 특징 해가지고 여기 24쪽 좌뇌형의 특징 예주 읽어볼까?
작은 것까지 관찰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을 즐긴다. 무엇이든 양을 정확히 따지고 숫자로 나타내기를 좋아한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확실히 결정한다. 어떤 일에 대해 말로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편하다. 요게 좌뇌야. 우뇌는 느낌이 좋은 쪽을 주로 선택한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직감을 믿으니까. 사실을 그대로 살피기보다는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작은 것을 자세히 관찰하기보다는 전체를 파악하고 싶어 한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나타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자, 서윤이는 좌뇌형이야, 우뇌형이야. 어디가 더 가까운 것 같아? 저는 좌네요. 좌뇌형. 예주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굳이 따지자면 좌뇌형 같긴 해요. 선생님은 압도적으로 좌뇌형. 오, 이어가지고 압도적까지요? 우뇌 쪽이 발달 안 한 걸 확실히 느낍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 아, 왜 예주 비웃는 거야 지금? 아니요, 아니요. 웃음이 뭐야 지금? 아, 그래서 수세 같은 경우 좌뇌형이어서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어쨌든 좌뇌가 더 활성화되는 사람도 있고 우뇌가 더 활성화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해서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보통 이제 뭐라 그래? 좌뇌형이라고 그러고 왼손잡이가 뭐 우뇌형이겠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이상해. 원래 태어나기는 왼손잡이 태어났거든. 근데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왼손잡이들은 장가 못 간다고 일부 음, 막 뜯어 고쳤어. 막 때려가면서 밥 오른손가락 먹게 하고 글 쓰는 거 오른손으로 하게 하고서 거의 대부분 다 오른손으로 해. 유일하게 안 고쳐진 게 던지는 거, 공 던지는 거. 공 음, 던지는 거는 쌤이 이제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제 하게 된 거고, 공 던지는 집에서 공 던지는 일은 없잖아. 그 우리 엄마가 그거는 저기 못한 거야. 따라다니면서 이거 못 고친 거야. 밖에서 그냥 혼자 던진 거야. 그래서 이제 공 던지는 것만 유일하게 왼발로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오른손잡이가 됐긴 했는데 어쨌든 요 좌뇌형, 우뇌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 책에 또 나와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쪽 보겠습니다. 여기 31쪽에 보면 제목이 기억하고 학습하는 뇌여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다음 주 글쓰기 과제와 관련되어서 뭐 이렇게 상당히 또 이렇게 많이 참고될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째 줄, 31쪽이요. 32쪽. 즉, 우리가 어떤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특정한 신경회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회로를 만들기 위해 연결되던 신경세포들이 연결 방법을 잊어버린 것이지. 사고나 질병으로 머릿속의 신경세포들이 손상되었을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바로 기억상실증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따르면 서윤이네 예주가 뭘 새로운 걸 접해. 그러면 그 신경세포가 연결이 된다는 거야. 첫 번째. 그리고 그것들을 자꾸 사용하면 그 신경세포 연결이 더 활발하게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신경세포가 연결됐다는 게 뭐 한다는 거야? 끊어져 버렸다는 거지. 그 신경세포 연결이 끊어져 버린 게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다.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야. 그럼 결국은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점들은 두 가지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신경세포들을 연결을 해야 돼. 그 신경세포를 연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이제 유리한 그런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그 연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걸 자꾸 회상, 반복, 이런 걸 통해서 그것들이 더 튼튼하게,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 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억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비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하고 똑같다는 거야. 운동.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턱걸이를 열심히 좀 이렇게 했었거든. 그래갖고 한 15개, 20개까지 하고 그랬었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 어깨가 이제 50견이라고 어깨가 안 올라오고 아파가지고 그 턱걸이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못 했어.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게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턱걸이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이제 한 개. 그래갖고 이제 겨우 막 노력해갖고 이제 요즘에 한 3개나 4개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들이 그 1년 한 반 정도 이
근육을 뭐 안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근육이 그냥 소실된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다시 이제 근육을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요 근육에 관한 것만 그런 것도 아니고 뇌 근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결국 신경세포지. 그 신경세포도 결국 같은 원리에 작용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예주나 소윤이가 그 신경세포라는 것도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신경세포를 많이 써. 그럼 그 것들이 그만큼 더 활성화되겠지 그쪽이. 어? 뭐 서윤이나 예주가 뭐 음악과 관련된 그런 저기를 많이 해. 그럼 그쪽의 신경세포가 더 많이 활성화되겠지. 음, 어?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그게 이게 악순환인 거야. 수학을 푸는데 싫어.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안 써. 신경세포를 안 쓰면 그게 끊어져 갖고 더 안 돼. 그러니까 더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반대로 내가 어떤 걸 좋아서 하게 되면은 그게 더 발달하게 되고. 더 발달하면은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더 쉽게 받아들이니까 더 잘 발달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선순환의 고리로 갈 것인 건가? 아니면 악순환의 고리로 갈 것인 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또 이제 잘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어쨌든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공부와 관련되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쪽 몰레이슨의 수술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 몰레이슨의 수술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 문단 거기 한번 이주가 읽어주겠습니다. 몰레이스는 수술을 받은 날 이후에 일어난 일을 하나도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 그의 기억은 수술을 받았던 27살까지가 전부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는 82살로 죽을 때까지 자신이 늘 27이라고 생각했어. 이처럼 기억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러고 보면 기억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야. 자, 소윤이 이 몰레이슨이라는 사람 얘기 기억나? 네. 요 사람이 뇌전증 환자였다는 거야. 뇌전증 환자였는데 27살이었었는데 그 발작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뭐야 수술을 받게 되어서 그 뇌전증은 이제 극복이 됐다는 얘기. 근데 그거의 부작용으로 뭐야 30초 이상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이들 뭐 예주를 만났어. 근데 30초 후에 예주를 뭐 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전 27살 때까지 일은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기억.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27살에서 30초 갔다가 다시 27살. 30초 갔다가 27살. 더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80 몇 살? 뭐까지 살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은 과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았다고 볼 수 있냐라는 그런 철학적 문제. 결국 기억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없으면 나가 아니다. 라는 그런 명제를 지금 던지고 있거든. 어떻게 생각해? 소윤이? 기억이 없으면 나가 아니야? 그래도 27까지 아니 기억이 있어. 근데 응? 기억이 아예 없으면은 응, 근데 응, 나 뭔가 자신도 뭔가를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응, 내가 뭐지? 뭐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요? 응. 예주, 어떻게 생각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27살까지의 본인은 잘 알고 있으니까, 어, 음, 그래도 자신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응, 그래도 그게 나라는 것은, 왜? 생각하다 보니까 화날라 그래? 아니요, 음, 도대체 나란 뭔가라는 부분들에서, 뭐 그런 사람들,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 그런 뭐 충격에 의해서 기억 상실증 걸리고 이런 사람들인데, 과연 그 사람에게서 나란 뭔가, 아니면 지금 예주나 서연이나
선생님이나 도대체 나라는 게 뭔가? 내가 내 몸을 갖고 있으면 이게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기억이 없으면 나라고 할 수 없는 건가? 또는 이 문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이제 선생님이 뇌 과학자들에 의해서 뇌가 이제 복제 가능하다고 했었을 때 실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거든. 그 뇌에 있는 것들 데이터 처리를 해가지고 뇌에 있는 것들을 컴퓨터에 옮기는 거야. 그 컴퓨터에 그 인공지능 그 의식을 갖는 거지. 그럼 그 육체는 없고 뇌만 있는 거, 뇌만. 그럼 그건 나냐? 이 책에 따르면 그러면 기억만 있으면 나냐? 도대체 나라는 것들이 그 육체적인 나와 기억의 나와 어? 그런 것들 중에서 그 나란 도대체 무엇인 건가라는 어떤 그런 철학적 문제들. 이거를 이제 뇌과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또 어떠한 존재인 건가에 대해서 사실 좀 이렇게 선생님도 뭐 답을 모르고 뭐라고 뭐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나라는 건 뭐냐라는 것들. 그리고 뭐 서윤이나 예주가 이렇게 느끼는 건데 결국은 뭐야 인간이 화를 내고 뭐 감정을 느끼고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분비라는 거야. 그러면 어 우리 무슨 큐피트의 화살을 이렇게 쏘아주면 그거 맞으면 이렇게 누구나 아무나 보면서 막 이렇게 사랑에 빠지잖아. 그 얘기가 똑같이 예주가 누굴 보는 순간에 뇌에다가 자극을 줘. 그럼 예주가 그냥 그 사람 보고 뭐 하는 거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게 사랑이 뭐냐라는 거지. 단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 되는 건가? 그 자체가 우리는 뭔가 고귀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가? 그러니 역으로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이런 뇌에 자극을 줘가지고 뭐 하게 하는 것들을 개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동안 우리가 성스럽게 숭고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릴 테니까.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서현이 어떻게 생각해? 음, 어,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호르몬의 분비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그런 과학적 사실이 인간의 존엄, 인간의 신성함을 해친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존엄이나 이런 것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뭐 또 다른 질문은 이러한 과학적인 뇌과학의 어떤 그런 노력들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지속된다고 생각해? 음, 계속 지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그래야 발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서윤이 말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그 발전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야. 그 발전의 결과라는 것들은 결국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뭐야 입력시켜주면 그냥 끝나는 존재. 그라는 게 그게 과연 발전이냐는 얘기지. 과연 그게 더 좋은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얘기지. 라고 그렇게 반론을 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지. 예준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일단 그 신경세포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그게 인간이라는 응,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거기 때문에 딱히 그거 가지고 존엄성이 해쳐진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응, 그 음, 뭐 이렇게 딱 입력을 하면은 뇌 재생이 되고 그런 거는 지금 사회에 비해서 그때의 인간이 좀 더 응, 바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응, 음, 뭐 그렇게 한다면 음, 정부가 그걸 금지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응. 자,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 101쪽 잠깐 보겠습니다.
자, 책 101쪽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영의 경우를 보면. 영의 아, 경우를 보면 미안해. 그래. 일단 읽자. 영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뇌의 위대한 점은 뇌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개선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뇌 스스로 의식을 바꾸어 뇌의 주인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도 있지. 이른바 우리가 학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대단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AI 인공지능, 이 그 놀라운 점은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짜줘가지고 그렇게 뭐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뇌가 자기 스스로 이제 학습하는 어떤 그런 단계로 가서 비약적인 어떤 그런 단계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생성의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98쪽 바로 앞장 98쪽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부터 이처럼 내가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대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내가 의식을 만들고 깨어 있어야만 나는 나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들. 그 내가 의식을 만들고 깨어 있어야만 나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 쭉 밑에 내려와서 다섯째 줄. 이처럼 같은 물건이라도 거기부터. 이처럼 같은 물건이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뇌에 따라 기억도 달라져. 이 세상에 어떤 뇌도 똑같은 뇌는 없어. 태어나고 자라면서 경험한 일들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뇌에 담긴 의식도 제각각으로 자라는 거야. 뇌에 담긴 의식도 제각각으로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따르면 예주나 소윤이가 결국은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 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뭘 느끼고 뭘 보냐에 따라서 결국은 각기 예주의 뇌, 소윤이의 뇌는 각기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각각 개별의 어떤 그런 특성들, 거기서 어쨌든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드는 똑같은 것들이 아니라 존중받을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또 그 원리를 또 끌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는 이렇게 뇌에 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 여러분들이 우리 뇌에 대해서 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다음 주 글쓰기 과제에 아까 얘기했듯이 뇌와 공부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이 책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부 학업, 공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과 뇌와 관련된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그것들을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능력들, 그 다음에 재구성해서 글을 쓰는 능력들도 키워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기회에 예주나 소윤이가 여러분의 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법, 그런 방법들을 터득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연이 해줘 질문. 저 그 아까 썼던 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음, 음, 요거? 네. 음. 그리고 예주야, 소연이가 너한테 자랑할 거 있대. 네. 네? 빨리 소연아 자랑해, 아, 예주한테. 수학여행 가다. 부럽다. 1박 2일이야?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는 2박 거 들으면 너 3일. 아마 기절할 거다. 들었어, 금방? 예주야? 아니요. 2박 3일로 가, 2박 3일로. 2박 3일? 응. 어디로 서울 가라도 가, 물어봐. 서울. 어디로 가는데? 서울. 재밌겠다. 에버랜드야, 저희는, 에버랜드. 그럼 에버랜드 그 호텔이나 숙소에서 계속 있는 거야? 에버랜드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음, 선생님, 저희 애슐리 가요. 와, 애슐리도 간다고? 네. 수학여행에서? 네. 대박. 우와, 저희 그건 부럽다. 호텔도 2인 1방 아니면 3인 1방 써요. 2인 1방, 3인 1방, 그래도 야, 괜찮다. 호텔. 우리 때는 막 네. 열대 명씩 하고 막 그랬었어. 와. 그러니까 저희도 수련회 가가지고 그랬는데, 아, 이낙규 돈 많나 보다. 야, 자기가 돈 내서 가는 거 아니야? 좋긴 하죠. 그렇네요. 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서윤이가 돈이 많은 거지, 주야. 다 됐어, 서윤아? 네. 아, 자, 서윤이 수학여행 재밌게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네. 보겠습니다. 수고 선생님, 저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안녕. 그럼 못 오겠네요. 아, 서윤이 알아서 해. 네. 그 핸드폰 뺏기지 말고 네. 접속해야 돼요 하고 접속하던지. 아, 잘 지내고, 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아. 계세요.